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1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핵 주권론자 김태우, 한 자체 핵무장 시 주한미군 철수 착각이다, 이런 제목으로 조문정 기자가 뉴델리에서 11월 17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트럼프의 중견제에 동참하는 성이 보여야 트럼프 GDP 3.5% 수준 국방비 예산을 올리라고 요구할 것이고, 전작권 전환이 된다면 미 한반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미국의 특사 파견에 단계별 핵 합의 틀을 마련해야, 미 설득 못하면 핵무장 보류 잠재력 확보해야, 이렇게 요약 보도를 했습니다. 김태우 씨라는 분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제11대 통일연구원장이래네요. 국내 최초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해온 평화적 핵주권론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김 실장은 북한 영변 핵단지가 포착된 1989년부터 북한이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찍이 단언하고, 한국의 핵 잠재력 배양을 위해 대미 동맹회교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간 한국의 농축, 재처리 활동,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핵무장 등에 대해 습관성으로 반대해왔다. 한국 정부는 핵 안보 과제를 후임 정부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는 동안 북한은 불법 핵무장 정권으로 거듭났다. 북핵 상황의 악화에 비례해서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 한국의 핵 무장 동맹, 역량에 의한 한반도 핵 균형,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장을 통한 한반도 핵 균형과 미영 수준의 한미 핵무장 동맹 등 3단계 핵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합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네요. 연세가 조금 드신 것 같은데, 연이어서 이런 핵 주권론의 제목에 최근에 현재 확정된 트럼프 2기의 행정부 인선 현황까지 소개하면서, 트럼프 2기가 외교안보 진영을 대중국 강경파이자 트럼프 충성파로 채운 것으로 보아 대중국 견제 기조를 더 강화할 것 같다.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의 대중 견제에 참여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동맹 구조를 재편해왔다. 미국이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을 더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면은 재미없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의 어떤 뉴스 보도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핵 무장 전략이라는 그것이 최근에 옛날에 좀 학습을 해본 건데, 다시 좀 곰곰이 한번 좀 제도, 이건 뭐 제가 뭐 누구를 가리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 전략 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자가 학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업이라면은 참 목표라는 게 아주 명백합니다. 메이크 모어 머니죠. 이 골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도 전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술을 합니다. 이 목표는 합의된 딜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전략이란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하는 논리적 논의다. 전술은 전략을 충족해 성공하려고 취하는 행동들이다. 전략은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아닐 경우도 있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략과 전술은 항상 같이 다닌다. 이것이 며칠 전에도 그 전략 전술 나무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그 학습 동아리에서는 SNT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출처를 제가 밑에다가 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전략 전술 나무에는 다음과 같이 전략 실체들만 기술된다. 필수적인 것들 논의하는 그룹은 충분히 그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게요. 전략 실체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취해져야 된다. 반드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 것은 전략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로 열고는 이제 제가 좀 첨언한 건데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논의하는 그룹 내에서 누군가가 생각하는 필요 조건을 부적합 판정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필요한 조건들은 이미 존재한다고 또 지적도 해줘야 됩니다. 또한 전략 실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무 행동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상황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한 거예요. 좀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긴 해서 이제 머리에 팍팍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전략 전술을 전개해 나가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전략 전술들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은 과연 어떻게 그게 그 실질적으로 그 실행에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진짜 그 어떤 그 특별 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어떤 그 전략 뭐 기획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김태우 그 씨가 얘기한 거를 제가 그 전략 전술이라는 거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전략 전술이라는 것은 맨 상위에 있는 그 전략도 전략 전술이 있다. 같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 하위 단계의 그 전술, 전략도 전략 전술이 같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전술 행동의 동시 또는 순차적 실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그 꼴이 뭐냐 이게요. 미영 수준의 한미 핵무장 동맹. 그 왜 그럼 동맹을 하느냐? 그 위에 뭐 최상위 뭐 하나 표현한다 그러면은 한국의 그 지속적인 생존 번영이겠죠. 그것은 이제 국가의 그 존재 이유니까 굳이 뭐 말할 필요는 그 없겠어요. 그래서 다만 상위 전략에는 필요 과정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하위 전략의 필요 과정과 전술의 충분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거로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복잡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 SNT 중간에 위아래를 아우를 수 있는 병행 과정이 또 들어갑니다. 논리적으로 철저해져야 반대 세력을 그 누를 수가 있고 또 합의에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서 갈등 및 대립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내 어떤 문제라면은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각 필요 과정 배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얘기한 게 이게 하나의 그 전략이라면은 북핵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한다. 최근에 이런 게 이제 확장 억제책을 해온 거로 많이들 그 뉴스 보도는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전개가 될 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이런 걸 또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그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술을 행동이라고 본다면은 동시 또는 순차적 실행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수준에서 이 중간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이런 쪽으로 좀 논의. 근데 요거는 지금 일본 이시바 총리가 요구하는 수준인 거하고 거의 유사한 거로 보이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 같이 논의하는 그룹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필요가정, necessary assumption이라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생소한 용어죠. 가정이라는 게. 저는 뭐 가정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출해내는 데 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떤 단계에 대응하는 상위 단계를 성취하려면은 어떠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 과정은 명확해야 한다. 필요 과정은 주어진 단계가 상위 단계를 달성하는데 그룹의 일부로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필요 과정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필요 과정을 위한 조언, 의미 있는 필요 과정을 찾아내려면 누군가가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요. 우리가 북핵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가 필요 없다는 주장해 본다. 그러면은 그게 막힌다면은 곤란하겠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직관적으로도 아니 이건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필요 과정으로 기술한다.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간단하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대답은 그것이 필요한 이유, 즉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충분과정이라는 건 전술 쪽에서 그 필요한 건데, 충분과정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충분성 논리는 if then으로 그 제가 소개를 했죠. 필요 과정은 in order to must, 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게 전략 전술에서는 조건이라기보다는 가정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그 necessary condition이라는 용어로 제가 배웠습니다. 충분 과정을 위한 조언으로는 단계들의 그룹 각각은 그것이 대응하는 상위 단계의 성취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명백해야 한다. 충분 과정은 대응하는 이게 죄송합니다. 그 하위일 거예요. 하위 수준 그룹의 모든 단계들이 이 상위 단계에 실현하는데 충분하다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충분 과정도 그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필요 과정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참 영어를 이게 번역해 주신 분도 꽤 수준 높으신 분이지만은 읽어봐도 참 우리가 이런 일에 직접 관여를 했을 때 그게 머리에 팍팍 들어오지, 일반 서민이 접근하기가 참 그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또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왜 이런 게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들어서 명목상 자가학습이라고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좀 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좀 논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그 또 제가 가져온 발췌해온 내용은 어떤 행동이든 의미가 있으려면 전술실제 엔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술실체에 대해 이것을 왜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전략실체로 정의했던 것이다. 단계별 전략 전술이 있다는 걸 계속 잊지 마십시오. 상위 전략이 상위 전략 전술이 있고 그 하위 전략 전술이 있고 더 밑으로 하위 전략 전술도 있고 그게 한 5단계, 6단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이든 의미가 있으려면 전략 실체에 대해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 달성에 필요한 행동들이 뭐냐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전술 실체들로 정의했던 것이다. 아까 그 제가 전략 전술 그 핵무장 한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뒤로 돌려서. 결론적으로 어떤 전술 실체든 그것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전략 실체가 있으며 그 역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우리가 출발했냐? 제가 그 싱킹 브리지 타임즈를 하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나라 문제도 그렇고 원인과 결과의 논리라는 동일한 원천에서 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 논리와 충분 조건 논리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논리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 가정 배후의 갈등 대립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필요 가정 배후에는 갈등 대립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거고 요 갈등 대립 해소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윤 대통령의 그 얘기와 그 한겨레 신문의 사설 내용을 좀 그 용어를 갖다가 좀 썼습니다. 어, 윤 대통령은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인정되어야 된다. 이 세계 질서 속에서는 이게 필요한 것은 우리 그 한국의 그 안보 생존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협력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우리는 미국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는 또 경쟁을 해야 된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중국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이라고 여기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위에서도 협력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미국 동맹 강화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를 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 해소도는 필요성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한국 내 여야 대립에서 갈등 대립을 충분히 해소해서 여야의 합의된 단일화된 전략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생존을 위해 하기 때문이다. 맞는지 모르지만 맞다고 신정을 직관으로 자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땅 안에서 같이 언제까지 싸움질하고
개지랄에 떨고 살 거냐. 그냥 이게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어, 그래서 요런 그 갈등 해소도, 요거는 갈등 해소도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다음 장에서 좀 제가 그 풀어가 보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사설 한반도 안보 위에 한국은 중국 레버리지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필요성 논리죠. 왜냐하면 요거가 이제 제목에 써주는 수준이면은 참 좋겠는데 설명을 못 하고 있죠. 네. 한겨레 누가 논설위원이 누구라는 건 밝히지도 않았어요. 일본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가 구석과 2년 만에 그 에이펙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두 사람은 영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각자 방한과 방중을 제안했다. 업세트 여부는 아직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고도의 외교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 고도의 외교 전략이 양다리론인가 저는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정부는 그동안 대립구도를 벗어나 국익을 중시하는 실리 외교의 관점에서 대중관계를 풀어가길 바란다. 한 수 지도하는 것 같은 또 트럼프의 복귀와 그에 따른 관세 폭탄과 디커플링 위협 속에서 중국도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해 접점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 같죠? 윤석열 정권은 제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더없이 험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를 앞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의 외교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 안 하면은 탄핵시키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남북관계가 더없이 험악해진 게 윤석열이 탓이냐? 그것도 묻고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력 동조를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도 중국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 외교적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어요. 어, 여기에서 그 이 한겨레 식으로 왜냐하면을 얘기하면은 뭐 여기 내용의 말들 중에서도 좀 가져 그 와야 되겠지만은 이 미중 대립의 그 격화 위협 이런 속에서 중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왜냐면 아니죠. 중국이 우리한테 그럴 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양다리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직관적으로 그이 싱킹 프리지 타임즈를 하면서도 이솝 아저씨가 수천 년 전에 우리한테 너희들 박쥐되지 말어.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면 나중에 박쥐돼. 그래서 이 광명천지에 낮에는 나갈 수가 없고 밤에만 남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박쥐 신세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몰라요.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본문 내용에 because 왜냐 하면을 장황하게 풀어 매겼는데 저는 이렇게 풀어 매겼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결혼인즉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거로 읽힌다. 고도의 외교 전략이 양다리 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전술은 무엇인가 묻고자 한다. 양다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인도나 터키에는 지정학적으로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은 한국은 양다리로는 안 된다. 인도나 터키 같은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이제 한쪽에 확실히 붙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갈등 해소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한결의 논사설을 지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 미국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하고를 디커플링 해야 된다라고 확실히 그렇겠죠. 그 진보 세력들이 하는 얘기라면은 그 미국의 졸개들이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 그럼 뭐 니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그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음, 그 자존심도 없는 졸개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전략 전술을 만들어야죠. 누구는 자존심도 없냐? 니들도 자존심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하는 건데 니들도 그 자존심 있는 놈들이 중국하게 한테 졸게 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내분이 일어나고 풀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지금 동서로 갈려져 가지고 하는 꼴이나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그 재발되고 반복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미중, 한국이 둘 중 하나 선택할 문제 아니다. 마치 한결의 사설에 동의하는 듯한 그런 뉴스가 나온 거죠.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기대한 대로 안 될 걸?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양다리를 걸치겠다. 이런 얘기네요. 한겨레 쪽이 이겼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한테 아,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 아까 필요 조건은 경쟁과 협력은 필요해요. 아, 이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심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미중 간 전략 경쟁 구도와 관련해 나온 발언이다. 참 전략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그 교과서적인 얘기지 실전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 그러나 외교 무대에서는 외교적 수사로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안 될 건 없어요. 어차피 중국 시진핑이 만났는데 뭐라고 나 너하고 안 사귈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속내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 여야가 그 어떤 외교적인 어떤 합의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 합의가 안 되면은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친중파하고 그 친미파하고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을 죽여야만 해결이 되는. 그러면 그 친중파하고 친미파하고 그 합의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참 어려운 문제죠. 이런 상황에 위중교사 재판 이재명 유죄 예상 속 법정 구속 가능성은 김강석 위키리크스 한동훈 이재명 위중교사 법정 구속 국회 체포 동의안 불필요하다. 정치권 일부 담당 판사가 진보적 성향의 호남 출신이다. 법정 구속은 쉽지 않을 듯. 민주당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서 정권 퇴진 촉구 무죄 주장. 법조계 일각 정무적 판단 배제한 사법적 판단만 한다면 구속 가능.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그 검사 사칭 사건에서는 이미 그
이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씨한테 걸려있는 사건들이 해보니까 요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16일인가 나왔죠. 25일에 위증교사 판결 예정, 세 번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상해임,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뇌물, 제3자 뇌물공여, 쌍방울 대북송금, 어차관 이런 게 줄줄이 지금 엮여 있어요. 어쨌든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윤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에 지금 진행이 요 정도뿐이 안 됐는데 아마 5년 임기 내내 끝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은 중간에 벌써 법정 구속이 될지 어떨지 법정 구속 상태에서 또 그 재판을 받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대통령 못 나오게 한다는 전략 전술로 저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국민의힘 쪽에서 완전히 죽이면은 이제 그 민주주의 양당 체제로 대표되는 거 이런 것도 외국에 보여줘야 되니까 확실히 죽여줘야 되는데 확실히 죽이지 않고 질질 끄는 지연전술 전략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죽이기 작전 전술 이렇게 제가 읽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눈앞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김다연 YTN입니다. 검찰 징역 3년 구형한 상태고 사법질서 교란했다. 검찰 일방적 주장을 확인된 것처럼 증언 요구. 이재명 측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언급했었다. 이런 뭐 얘기인데 이재명 쫄개가 하나 완전히 그 충성파가 하나 생겼어요. 이재명 사진에 신의 사죄의 신의 종이다. 명상록 인용에 어떠한 모욕에도 해임 있는 법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신의 사죄와 신의 종에 비유했다. 속으로 XX 나오는데 이 강동구청장을 했던 놈이에요. 내가 놈이라고 부를만 해요. 왜냐면 어린 새끼니까. 그 강동구청에서도 그 공금 유용 사건이 몇백억 해 먹었는데 그때 구청장 했던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뭐 언제 밝혀졌는지 모르지만은 공무원이 했지 뭐 구청장이 해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 졸개로 충성심만큼은 대단하다.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 그 비서 정도 쫄랑쫄랑 쫓아다니다가 구청장 천거를 받고 그 공천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 구청장까지도 아마 그 정당 공천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 다음에 해먹는 게 이제 국회의원으로 가는 건데 그 성북구청장 출신 그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도 이름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관 이 친구도 졸개로 충성심만큼은 아주 대단하네요. 그런데 JTBC라는 그 종편 방송이라고 그러나요? 보도 건수 공정보도 아닌 편향보도로 읽힙니다. 그 MBC 뉴스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왼쪽에 더불어민주당 고위전략회의 정도 했다는 정도만 나오고 오른쪽은 천편일률적으로 국민의힘 쪽이나 그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 까발기는 또 이 명보식이냐 이런 거로 해서 아주 그 도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 건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이게요. 보도 건수로 봐도 JTBC 애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박근혜 언니 탄핵할 때도 얘네들 순수키가 그 무슨 태블릿 사건을 터트린 장본인들이죠.
아니 그 삼성 그 저기 그 홍라이 여사 그 그쪽 홍모시킨가 그런 애들인데 문재인 대통령 될 때 미국 특사로 가서 인사했던 게 또 그 홍석현나무개인가 뭐 그런데 어쨌든 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최근에 KBS 사장 이것 대해서도 뭐 파우치 뭐 이거 가지고 뭐 싸움 붙고 잠깐 우리나라 이런 뉴스를 보면은 그래요. JTBC 공정 JTBC가 우리는 공정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향 보도 방송이에요. 이러는 것 같아요. 고려연 2차전지 전구체 원천기술 국가 핵심 기술로 판정돼 가지고 첨단 전략 기술로도 인정받아 외국 기업 매각 제동 가능해 정부 관역이 열렸다. MBK와의 경영권 분쟁서 기간산업 보호명분 강화가 됐다. 고려엔이 아이언 제련 및 배터리 소재 등 국가 기관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리튬 2차 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이 니켈이란 게 비싸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만드는데 이거를 하면 화재 위험도 적고 그 수명이 길고 뭐 그렇게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캔코라고 온산제련소 니켈 올인원 니켈 제련소 공장 착공을 했죠. 어, 그게 캔코인데 그리고 또 캔코와 LG화학이 합작 설립한 한국 전고체 캔코라는 회사는 따로 있고 오리는 니켈 제련소도 따로 했고 그 캔코는 LG화학과 합작해서 한국 전고체도 올해 3월 전 세계 최초로 혁신 공정을 적용한 연간 2만 톤 규모의 전고체 생산 공정을 완공하고 시험 가동 이전에 시제품 생산에도 성공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바이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에서 더 깊은 타격을 위해 미국이 공급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기자들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나 붙여가지고 AP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 그동안에 방어 공격만 주로 해라. 그렇게 제동을 걸었는데 바이든이 장거리 미사일을 쏴도 좋다고 하면은 모스크바까지 날려도 좋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트럼프를 초청해서 백악관에 만나 놓고 헤헤 웃으면서 지 앞에 회의에 가가지고는 저 뒷좌석에 서 있으면서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승인을 했다. 공격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발표되지 않습니다. 미사일은 스스로를 대변할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어쨌든 지금 와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쏴도 좋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 상황이 어떻게 또 변모가 되고 내년 1월 20일이 취임식인데 그게 뭐 한 달 이상 남았잖아요. 2달 가까이나 남은 것 같은데 2달 가까이 남았죠. 그 사이에 이 전쟁 상황이 어떻게 또 변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 걸 예측할 수준이 못 되죠. 즉 일개 소시민은 이민이 중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앞에 중국의 그 레버리지 뭐 우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한겨레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미중 전쟁 뭐 이런 걸 떠나서 인구학적으로 지금 중국은 죽었다. 일자녀 정책 그 실패해가지고 이제 그 도저히 못 이뤘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민이 중국인을 구하지 못할 것인데 연간 3천만 명의 젊은이들을
유치할 방법을 찾는 데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어, 중국은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뭐 망한다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희망은 중국 해체죠. 중국 해체. 그 만주하고 그 신장 위구르하고 티벳부터 좀 독립국이 되는 정도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중국은 10년 이내에 인력과 사회적 일관성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알고 싶긴 해요. 자, 이 저도 나이는 이제 먹었지만 전후 세대거든요. 베이비 부모 전 정정에 조금 약간 일찍 나왔는데 음, 이런 표현들을 여기 하네요.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펜과 종이를 꺼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메모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캐플링 하자 이게야. 친중해면은 한국 경제 안 좋다는데 딴데 인도도 있고 뭐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긴데 그게 뭐 경제적으로는 날 것 같아. EU, 중국이 러시아를 위해 무장 드론을 만드는 것으로 밝혀지면 결과에 대해 경고. 결과를 볼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요즘 써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18일 보도된 내용인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군용 드론을 생산하는 것으로 입증되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입증하지 않으면 경고는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런 얘기가 했겠죠. 근데 이 중국이 러시아를 위한 드론을 만든다는 게 이 정보가 결론적, 설득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침략 전쟁의 지지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겠죠. 이 독일 외무장관이 한 얘기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도입하고 중국의 드론 지원과 관련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결과를 초래해야 하고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브뤼셀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도착한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이고 사진은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 또 같은 성격의 발언을 했는데 그 목이 이렇게 굵은 거 보니까 운동을 한 여성 같아요. 운동을 한 여성. 어쨌든 이 세상은 향후 기후변화, 인구 감소, 지금 중국 인구 감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탈세계와 지금 뭐 3차 대전이라고 그러지만 각종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현재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것도 결국 탈세계화인데, 이런 게 한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전 세계 이슈로 갈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오늘도 뭔가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 뉴스들을 또 좀 이 녹음이 끝나면 또 찾아보기도 하겠지만 제가 뭐 처음 시작했던 것은 그 스루프 퇴계로 그 손익 분석하는 거 했는데 그게 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양념으로 그 생각에 대한 거 양념이 이게 요즘에 그 부가 주가 된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